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예정에 없던 영상이기는 한데, 음, 달력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수식을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365 함수에서 새로운 기능들과 새로운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단순히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익히기만 하다 보니 이 기능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만 배우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좀 덜 되죠. 이걸 왜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한 번 정도 어떤 수식 같은 것들, 완성된 수식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보여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더 재밌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구독자분께서 좀 요청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함수들에 대해서 함수를 직접 만드는 것을 라이브로 좀 볼 수 있으면 어떤 식으로 수식을 작성해 나가는지, 또 배운 함수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저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던 생각이긴 했지만, 제가 쓰는 이런 복합적인 수식들이 대부분 좀 다양한 함수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봤자 여러분들이 뭐 하나라도 그 함수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또 말짱 꽝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기초 함수들 위주로 먼저 알려드렸던 거고요. 나중에는 이런 기능적인 것들을 모두 알려드린 다음에는 이런 복합적인 수식들을 함께 작성하는 것들도 당연히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 다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이런 중간 정도 되는 타이밍쯤에 물론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함수들일지라도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한번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로 달력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수식 한 방으로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오늘이 날짜가 27일 토요일이거든요. 27일 토요일 11시 55분인데 1월이기 때문에 1월 27일, 예. 그래서 24년 1월 달력을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함수이고, 오늘 날짜가 이제 2월 1일이 되면 이 수식은 자동으로 24년 2월 달력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수식 하나로 달력을 자동으로 생성한다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롭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진짜 달력처럼 시작되는 이 날짜에 자동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단계를 좀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이렇고요. 수식이 좀 복잡하죠. 렛 함수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 개의 변수를 지정했고, 나중에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이런 달력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고, 제가 렛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복합적인 긴 수식을 알려드린 건 처음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라오시면서 수식을 작성해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수식에서 쓰인 함수들을 먼저 한번 나열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총 이렇게 11개의 함수들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let 함수는 변수를 설정하는 함수, today 함수는 오늘 날짜를 반환하는 함수, 이오만스 함수라고 있는데 이거는 end of month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그 월의 마지막 날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이런 함수가 있고요. 시퀀스 함수라고 있는데 이 함수는 그 연속되는 숫자를 이차별로 나열해주는 함수입니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따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크데이 함수는 그 해당 날짜에 요일이 있죠. 1일부터 1월, 화, 수, 목, 금, 토 7개 요일이 있는데 그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런 함수가 있고, expand 함수라고 있어요. expand 함수는 뭐 사실 이 수식에서 필수로 쓰이지는 않아도 되는데 뭐 그래도 쓰이는 함수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어떤 값이 있을 때 그런 배열을 확장시켜주는, 이것도 말로 설명은 좀 어렵네요.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시켜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h스택은, 이 h스택은 스택이 쌓는다라는 의미고, h가 호라이전탈이라고 해서 가로를 쌓는다, 배열을 가로로 쌓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 함수는 해당 날짜의 연도를 반환하는 함수고, 만스 함수는 해당 날짜의 월을 반환하는 함수, 그리고 텍스트 함수는 어떤 값을 텍스트 서식을 입혀서 반환해주는 함수이고요. 스위치 함수, 오늘 가장 중요한 함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위치 함수, 어떤 데이터를 교체해주는 다중 if의 기능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스위치 함수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오늘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식이 하나이기는 한데 설명할 것들이 요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하에 모두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 건데, 구조가 렛 함수로 되어 있고 여러 개의 수식이 이제 복합적으로 쓰이게 되는데,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이 달력을 만들기 위한 그 전반적인 그 과정을 다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을 착안해서 어떤 식으로 구상을 했고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천천히 설명드려 보는 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따라올 때도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순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 순서를 그대로 한번 한글로 한번 적어 봤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수식으로 하는 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날짜 함수에 대해서, 날짜 수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쓰인 함수가 today 함수, 그리고 그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월의 1일을 가져오는 수식, 그리고 마지막 날짜를 가져오는 수식, 그리고 그 해당 월의 1일에 해당되는 요일이 있겠죠. 1월은 뭐 그 월마다 다 시작되는 요일이 다를 테니까 그 요일의 숫자 코드를 가져오는 수식까지 해서 이 네 가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today 함수는 간단합니다. today 함수를 쓰고 괄호를 열고 닫으면 오늘 날짜가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날짜가 나오고 그새 12시가 돼서 일요일이 됐네요. 이렇게 today 함수로 간단하게 오늘 날짜를 반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월의 1일을 가져오기. 그래서 오늘 1월 28일은 24년 1월이잖아요. 그래서 24년 1월 1일을 갖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이오만스 함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오만스 함수는 날짜를 집어넣고 기본적으로 0을 넣으면 그 날짜에 해당되는 마지막 날짜를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것은 이달의 마지막 날짜가 아니라 이달의 1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0이 아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저번 달의 마지막 날짜를 가져오거든요. 반대로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저저번 달의 마지막 날짜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달의 마지막 날짜를 가져오고 먼저 23년 12월 31일이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면 바로 이번 달의 첫 번째 날짜를 가져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달의 첫 번째 날짜를 가져오는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네, 이오만스. 네, 일단은 이오만스 함수에서 today 함수였던 오늘 날짜를 넣어주고 거기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 전달의 마지막 날짜를 먼저 가져온 뒤에
플러스 1을 해주면 하루가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첫 번째 날짜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월의 마지막 날 가져오기. 이 마지막 날짜는 이미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용할스 투데이 오늘 날짜를 가져주고 이번 월에 해당되는 0을 넣어주면 네.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월의 마지막 날을 가져오는 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모두 완성을 시켰습니다. 먼저. 그리고 해당 월의 1일의 요일 숫자 코드를 가져오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함수가 위크데이 함수가 있어요. 위크데이 함수. 위크데이 함수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요. 1이라고 나오는데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오늘 날짜가 나올 텐데 오늘 날짜가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을 1로 기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2, 화요일은 3 이런 식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순서로 1부터 7까지 숫자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오늘 날짜의 요일은 일요일인데 해당 월의 1일의 요일을 가져오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해당 날짜의 1일을 가져오는 수식이 이거였죠. 그래서 이 수식의 값을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위크데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네. 그래서 1일에 해당되는 게 월요일이었네요. 월요일은 두 번째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2의 값을 반환하는 수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4개의 값을 먼저 우리가 한번 추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let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let 함수는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let 함수를 집어넣고 today의 변수를 t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래서 today는 today 가로치고 가로 닫고 하면 today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alt enter를 눌러서 줄바꿈을 하고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월의 1일을 가져오는 건데 start라고 해서 저는 s라고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start라고 해서 s라고 지정을 하고 이용할스 월의 마지막 t 오늘 날짜의 전달의 마지막 날짜죠. 그리고 플러스 1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달의 첫 번째 날짜를 가져오는 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s라고 지정을 해주고 마지막 날짜는 end니까 2라고 지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오만스 t 0 해주면 이번 달에 마지막 날짜를 가져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잘 가져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에 2라고 썼으니까 네. 이렇게 이번 달의 마지막 날짜를 잘 가져오고 t라고 했을 때 오늘 날짜를 잘 가져오고 s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날짜를 잘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let 함수는 두 개씩 줄 바꿔서 쓰면은 직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쉽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수식 작성하는 걸 습관 들이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지정을 좀 해봤고요. 해당 월의 1일의 요일 숫자 코드를 가져오는 수식도 변수를 하나 지정을 해보죠. 숫자 코드를 가져오는 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름을 WN이라고 하겠습니다. weekday number라고 해서요. 이거는 눈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식을 복사를 해서 집어넣어주고 H39가 today였으니까 today가 t죠? 그래서 t를 대신 넣어줄게요. 그리고 WN 딱 치면 네 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정을 먼저 한번 해두고요. 자, 이번에는 시퀀스로
숫자를 나열을 시킬 거예요. 시퀀스 함수를 쓸 건데 기본적으로 이 달력의 본판이 되는 이 숫자 데이터, 본판이 되는 데이터를 먼저 나열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일단 따라와 주세요. 일단은 이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좀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전체 크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했더니 가로로는 요일이 7개니까 7칸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세로가 문제인데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지만 최대 이 날짜에서 필요한 칸이 6칸이면 되더라고요. 아무리 많아봤자. 지금은 5칸만 쓰이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1일이 토요일로 시작하고 뭐 31일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총 6칸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6칸을 지정을 해주고, 그 위에 2칸은 연도와 뭐 그 월, 그리고 요일이 있어야 될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로 필요한 칸이 8행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8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행이 필요하고, 또 요일은 7개니까 7행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8 곱하기 7 배열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시퀀스 함수를 써서 첫 파라미터가 로우스고 두 번째가 컬럼이에요. 그래서 로우스는 행이니까 8을 써주고, 컬럼스는 열이니까 7을 써주면,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8 곱하기 7 배열을 연속된 숫자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은 위에서 보였다시피 이 날짜와 요일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시작되는 이 부분은 세 번째 행부터 시작될 텐데, 아까 우리가 이 요일 숫자 코드를 가져온 이유가 이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세 번째 어디서부터 1로 날짜가 시작되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로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배열을 보면은 요 스타트라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를 100으로 넣어주면요, 예를 들어서 100부터 숫자가 시작되게 돼요. 뭐 이거를 50으로 넣어주면 50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 첫 번째로 시작되는 숫자 값을 그 아까 요일에 해당되는 이 숫자 값을 이용해서 유동적으로 바꿔주게끔 수식을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배열도 이 let 함수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 배열을 D로 하기로 했습니다. D로 해서 시퀀스 함수를 넣고 8, 7 우선은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D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작성이 되겠죠. 여기서 스타트의 이 숫자를 이 위크데이에서 나오는 수식을 이용해서 이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2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1이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세 번째 행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위크데이 수식에서 나온 값에다가 12를 더한 값을 뺀 값에서 배열이 시작되면은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이 WN의 결과값이잖아요. 이 2가. 그렇기 때문에 콤마를 치고 스타트 이 넘버를 WN WN 하면 마이너스 2겠죠. 거기다가 12를 빼준 값, 이 빼준 값으로 배열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부터 시작이 되고, 이게 WN이 2고 마이너스 2가 되고, 거기다 마이너스 11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4부터 시작되는 배열이 쭉 작성이 되고, 여기 보면 1이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여기 월요일에 해당되는 칸인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뭐 직접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미리 계산을 좀 해왔더니 이 12가 적절한 숫자인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작성을 했다. 그래서 달력에 뭔가 원판이 이 수식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D 수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먼저 원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될 일이 헤더를 설정해야 돼요. 헤더가 뭐냐면 아까 우리 첫 번째 행은 이렇게 연도와 그 월이 나오게 하기로 했고 두 번째 행에는 요일이 나오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도에 해당되는 행을 한번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연도에 해당되는 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연도와 만스 뭐 월이 나올 거니까 ym이라고 저는 일단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ym을 먼저 써주고 ym에다가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today에 해당되는 연도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어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이어 함수를 이용하고 today가 지금 우리 변수 t로 들어가 있으니까 t를 넣어주면은 이렇게 2024라는 그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연도가 나올 거고요. 여기다가 년이라고 한 개까지 붙여주겠습니다. 2024년이라고 연도가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y라고 먼저 해보고 m은 또 그 만스 함수를 활용해서 만스 t 하면은 오늘 날짜에 월이 나오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월이라고 붙여주면은 m이라고 쳐주면은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월이 반환이 될 거고, y라고 쳐주면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연도가 나올 거고.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값과 m이라고 하는 값을 옆으로 붙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배열로. 그때 쓰는 함수가 hstat 함수가 있습니다. hstat은 가로로 붙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로로 붙이는 건 v스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lookup, hlookup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기서 쓰이는 v와 h와 똑같은 의미예요. vertical, 수직으로 붙인다. hstat은 horizon, 그래서 수평으로 붙인다. 그래서 hstat 함수를 쓰고 y와 m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방금 만들었던 y 수식과 m 수식이 옆으로 이렇게 붙게 되죠. 네, 그래서 hstat 함수는 이렇게 값을 옆으로 붙일 수가 있다, 배열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를 타이틀이라고 해서 ym으로 일단 지정을 해볼게요. ym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ym 치면은 네, 이렇게 붙은 데이터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요일을 만들어 볼 차례예요. 우리가 요일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요일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 뭐 배열 상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배열 상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임의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퀄 치고 이 범위를 선택하고 F9를 누르면 배열 상수로 이렇게 변환이 되죠. 엔터 쳤을 때.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W라고 할게요. W가 요일이니까 이렇게 치고 콤마 치고 W를 딱 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요일 값이 들어가는 방식도 있는데,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요거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1일 쳐놓고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 1값을 이렇게 하죠.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여기 오늘 날짜가 있잖아요. 오늘 날짜. 텍스트 함수로 오늘 날짜를 넣고 포맷에다가 숫자 A 3개를 붙이면요, 이렇게 요일이 나옵니다. 4개를 붙이면 이렇게 요일까지 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AAA라고 치면은 한 글자만 나오고, 여기서 뭐 플러스 1을 해주면 월요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요일 값을 반환해주는 함수로 텍스트 함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그 엑셀에서 1은 숫자 1이기도 하지만 날짜로 반환하면 이렇게 1900년 1월 1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엑셀에서의 1이 의미하는 게 날짜 1900년 1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가끔 이렇게 변환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4만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뭐냐면 1900년 1월 1일을 1이라고 했을 때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하나가 1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1을 해주면 1900년 1월 2일이 됐죠. 그래서 이 플러스 1이 날짜 하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00년 1월 1일로부터 4만 5천일이 지난 날짜가 오늘이구나 라는 걸 또 역으로 아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1900년 1월 1일이 텍스트 함수로 요일로 확인을 해보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근데 우리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요일을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7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 함수로 로우는 비우고요. 칼럼 값으로 7을 넣으면은 1부터 7까지 쭉 반환이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함수를 넣어보는 거예요. 텍스트 함수로 요일을 반환하는 AAA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1부터 토요일까지 바뀌는 그 배열 값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아까 배열 상수로 넣은 거 대신에 수식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일 값을 얻어낼 수 있는 배열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YM을 치면 이렇게 24년 1월, 그리고 W를 치면 이렇게 요일이 나오는 배열,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아까 알려드린 개념으로 V스택을 활용하면 YM, W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데이터가 붙죠. 아까는 옆으로 붙었는데 호라이전탈 H스택이었기 때문에 옆으로 붙은 거고, 지금은 V스택을 썼기 때문에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세로로 붙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배열은 2개였고 크기가, 밑에 배열은 7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다 보니까 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공란이 NA 오류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게 여기서 if 에러나 if NA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비워주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 배열의 크기를, 지금 YM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2개로. YM 배열의 크기를 7개로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쓰는 함수가 expand 함수라고 있습니다. expand. 확장시키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expand 함수를 써서 이 값을 넣어주고 얼만큼 확장시킬 거야 라는 건데, 지금 로우, 행으로는 확장시키지 않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워두고요. columns, 열로 확장을 시킬 거잖아요. 총 몇 개로 확장시킬 거죠? 7개로 확장을 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7을 넣어주고요. 가로를 한번 닫아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YM을 치게 되면 7개로, 원래는 2개였는데 7개로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LA 오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배열에서 여기까지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어있는 값들이 이렇게 오류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xpand의 마지막 파라미터가 pad width라고 있습니다. pad width. 이거는 비어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여기를 비워주면은 이런 식으로 7개로 늘어났지만 비어있는 값은 지정하지 않은 것은 비어있는 값으로 나타내게 하는 배열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V스택으로 YM과 W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지 않고 배열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expand 함수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면 이 YM과 W의 배열의 크기를 맞춰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더가 2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쓸 방식은 이 V스택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하는 게 이제 스위치 함수가 쓰일 거예요. 스위치 함수.
지금 이제 헤더 생성으로 요일 배열까지는 생성을 했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게 D 함수가 있었어요. D 함수를 보면, 자, 이렇게 보면은 쭉 날짜의 배열을 생성을 했는데, 딱 보니까 우리가 날짜로 표현되어야 되는 건 이 부분이고, 이 윗부분은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헤더, 그 연도와 요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그 배열로 교체를 해줄 겁니다. 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교체를 해주는 방법 중에 총 이게 8개의 지금 행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위치 함수는 뭐냐면, 이게 좀 설명이 어렵네요. 직접 하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일단은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시퀀스 함수가 뭐였죠? 그 배열을 만들어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8을 쓰면은 이렇게 8개의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8개의 배열. 이게 지금 8행이라서 8개의 배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스위치 함수를 쓸 건데, 스위치 함수를 쓸 건데, 이 8개의 배열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이 배열 값이 1일 때는 A, 2일 때는 B, 4일 때는 C라고 하고, 나머지는 Z라고 해 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네, 스위치 함수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약간 if랑 비슷해요. 다중 if. 근데 1일 때는 A로 바꾸라고 했고요. 1일 때는 A로 바꾸라고 했고요. 2일 때는 B라고 바꾸라고 했고, 4일 때는 C, 그리고 나머지는 Z. 그래서 이 배열 값이 있는데 1일 때는 A로 바뀌었고, 2일 때는 B로 바뀌었고, 4일 때는 C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Z로 바뀐 그런 상황이에요. 요걸 이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임의상 A, B, C, Z로 바꾸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수식을 복사해서 우리 내 수식에 가져온 다음에요. 이젠 결과값을 만들 거니까 캘린더의 약자인 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수식을 작성해 놓고, 자, 1일 때 A가 아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YM 배열을 가져올 거야 라고 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1일 때 아까 YM 배열을 가져왔죠. 그리고 2일 때는 W, 요일이었잖아요. 요일 W를 가져올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배열은 요일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열일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겠죠? 나머지 배열일 때 D를 가져와야겠죠? D.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네, 문제가 생겼네요. 잠시만요. 1일 때 YM, 2일 때 W고 나머지일 때 D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값을 갖고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얼추 달력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를 잘 갖고 왔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 0일도 나오고 무슨 37일, 40일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날짜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D를 가져올 때 잘못했네요. 잠시만요. 여기에 이 배열 값이 들어가 있군요. 이 배열 값을 여기다가 써줄게요. 시퀀스 8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여기 지워줄게요. 네, 이 데이터 D를 가져올 때 0보다 큰 값만 일단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0보다 큰 값. 그래서 D는 if D는 0보다 클 때만 D고 그렇지 않을 때는 빈칸이어야 해 라는 의미고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뿅 하면서 0이 사라졌습니다. 네, 1부터 값을 갖고 오게 되는 거고요. 또 가만 보니까 1월은 31일까지밖에 없는데 32일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31일 이후의 날짜는 다 지워야 됩니다. 이 31일은 뭐죠?
우리 끝 날짜잖아요. 끝 날짜 아까 지정했던 2죠. 2. 그래서 D는 0보다 크기도 해야 하지만 여기서 AND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 있죠. AND는 곱하기로 표현한다고 했고 배열에서는 이런 식으로 곱하기 기호를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D는 0보다 크기다 0보다 커야 되기도 하지만 D는 더 작아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2보다 작거나 같기도 해야 돼. 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네,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값이 뭐였어요? 2를 한번 쳐볼게요. 2는 45,322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건 31이라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숫자를 집어넣은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2의 날짜에 데이 값, 날짜 값을 갖고 와서 그 값보다 작은 값을 갖고 와라 라고 수식을 작성해 주면 드디어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달력 형태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월 1일이 됐어요. 오늘 날짜가 2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today 함수의 t에 today 대신에 이 날짜 값을 넣게 되면 짠 이렇게 2월달의 데이터가 만들어지고요. 이 날짜가 뭐 만약에 오늘 날짜가 3월이 됐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3월 달력을 갖고 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수식 하나를 한번 쭉 뜯어봤는데요. 아직 생소한 기능들도 많고 수식도 복잡하니까 어렵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쭉 따라가다 보면 충분히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식인 거죠. 그래서 예제로 뭐 이렇게 1월달 데이터를 만들어 봤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쭉 나눠가면서 이건 이렇게 구현하고 이건 조건에 따라 어떻게 구현해야겠구나, 이건 이렇게 교체를 하고 여긴 이 값이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글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수식화 하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훌륭한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과정이 다름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엑셀에서도 이 정도 급으로 가면 이건 코딩이에요. 단순한 수식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있고 어떤 기능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겠구나를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이렇게 저처럼 말로 좀 옮겨 적을 수 있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수식화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수식으로 옮겨 적을 수 있다라면 그게 다름 아닌 코딩이자 또 엑셀 365에서 구현할 수 있는 어떤 수식 활용법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수식을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지금 기초 함수들을 리뷰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기초 함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원하는 거를 구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대한 그런 논리적인 그런 사고의 흐름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룰 거고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들을 천천히 하나씩 따라오신다면 이런 멋진 수식들을 하나씩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맨땅에서, 이거는 예제를 제가 따로 제공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가 했던 방식대로 수식을 작성해보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본다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 연습들이 실무에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수식을 작성해야 되는지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예정대로 익스펜드, 오늘 쓰였던 익스펜드 함수, 그리고 드랍 함수,
뭐였죠? 테이크 함수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